코로나19 이후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 수업. 덩달아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감도 있어서 활동량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실내에서는 사실 층간소음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좀 뛰기가 어렵잖아요. 온라인 한 주에서 2주 정도 한 다음에 만나면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와요. 실제로 아이들의 체력은 체감상으로 40~50%는 저하된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학생들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체 활동 감소는 전전두엽의 발달 저하로 이어져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기초학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 미래 체육 수업이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청소년기는 성장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 경험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나머지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이 급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지켜줄 학교 체육 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학생들을 좀 뛰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부터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저희에게 올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국면 이후에도 수업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우리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비율이 55%가 넘었대요.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전도 마찬가지 30%대의 그 아이들이 30분도 운동 안 한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 교수님,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비교과 활동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이제 2000년대 이제 후반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는데 그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최근에 어떤 단계까지 발전을 했냐면 기획도 하고 스스로 운영도 하고 참여는 물론 하고 거기에 뭐 심판까지 보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스포츠 클럽 활동을 굉장히 잘 운영해가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사실 확산되는 단계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참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끔 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료계 쪽이나 아니면 이제 체육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전체적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의료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몇 조다 그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많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1년, 2년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3년 뒤나 5년 뒤나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체육교과라는 것이 전인교육의 대표적인 교과거든요. 학교 공교육에서. 그렇죠. 그러면 전인교육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지교육뿐만이 아니라 정석, 사회성, 그 다음에 신체 이 세 부분을 사실은 다
다루고 있는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체육 교과를 다루면서 신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요즘에 좀 살이 쪘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 뛰지 않아요. 이런 문제만 언급을 하지 실제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3년 뒤에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날지는 사실 또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장 학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교육부에서 이번에 2학기 개학을 준비하면서 전면 등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 교육부에서 이 등교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 발표를 하셨던 게 국민들께 안내를 했던 게 기본학력, 기초학력 문제였습니다. 근데 학교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학교 체육 입장에서도 일단은 기초 체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체육교육 과정의 목표에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뭐 꼭 저희가 증명할 필요 없이 교육과정 문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능력도 길러줘야 되고 체육교과에서는 신체 수련하는 능력, 신체 표현 능력 그리고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요즘에 스포츠 리터러시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 스포츠 문화잖아요. 이거를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게 체육교과의 역할이거든요. 학교에 가서 학교의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 올해 그걸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시기 이후에 다른 학교로 지나가고 성인이 되었을 땐 그 스포츠 리터러시를 전혀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로 성인이 된다고 했으면 성인들의 그 생활 스포츠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학교 체육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큰 부분을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박 선생님 실제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 체감하시죠? 이런 학생들이 뛰어놀고 이런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이 확 줄어졌다는 거를 직접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도 사실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게 정말 확진자들이 정말 많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매년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팝스 체력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체력장 했던 그런 종목들을 지금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5등급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게 됩니다. 5등급이면은 한 반에서 두세 명 정도가 원래는 어려워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거의 7, 8명, 10명도 5등급 수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3분의 1을 더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한 40, 50% 정도의 체력 저하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게 어떤 체육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나 또 학생 생활이나 또 정서나 이런 데도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건강한 체력을 양성하려면은 우선 체육활동 시간이 충분히 부여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 체육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체육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학교 3시간 정도, 고등학교 2시간, 고등학교 12단위인데 1학년 때는 3시간 정도 하고 2학년 때 2시간, 3학년 때는 1시간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그 정책적인 문제고 일본은 고등학교에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제가 동경의 슈에이 고등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여자 고등학교인데 4시간씩 체육 수업을 해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공부 못한다. 미국은 중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체육 수업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수업 시간부터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 체육에서 줘야 돼요. 전두엽 이야기도 우리 프로그램 이제 전반부에 좀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 운동이 갖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 뇌와 관련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 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냅스의 가소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된다라는 의미는 기억을 잘하고 상기를 잘하고 추론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뇌신경 유래 인자, 즉 BDNF라는 그 신경 물질, 이 인자를 생성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운동이요. 그러니까 운동은 굉장히 소비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해서 소비적인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참여를 하면은 뇌신경 유래 인자라는 것을 생성시킵니다. 생성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운동이 그러니까 인지 발달뿐만이 아니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정서적인 발달, 정서적인 순화 이거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뇌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인 순화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발달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학부모나 또 우리 사회가 좀 알고 체육을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선생님, 네. 그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학생들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 체육 활동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역력 강화의 측면도 분명히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경쟁하고 같이 의사소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같이 동반되는 활동이 바로 체육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결여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쉬는 시간 끝나면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말이 없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그다음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걸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 수업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활동 잘 못하고 또 대면 수업 제한되고 이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이제 활동들을 대체하잖아요. 네. 이 체육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게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죠? 온라인 수업을 이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 처음에 이게 제가 가능해요? 이제 2020년 3월 31일 날짜까지도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막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찾아본 결과 우리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 정말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었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됐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시면서 정말 야 이렇게도 온라인에서 체육 수업도 가능하구나. 국어, 영어, 수학, 역사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체육은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뜻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좀 뭔가 만들어지는 거를 저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허허, 신기하네. 아니, 근데 온라인, 저 아직도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체육 활동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준비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정말 참조자가 되셨구나. 네, 그게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걸 가장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론 수업을 해볼까? 그 고민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 하루 종일 아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체육 수업은 꼭 아이들의 활동량을 보장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활동량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 안에서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점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직접 활동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런 평가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체육교사들에게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랬군요. 그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훌륭한 수업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예. 근데 진짜 우리 선생님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옆반 선생님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최고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막 불러주세요 말이에요.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원격 수업을 해주시는 그런 콘텐츠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우리 그러니까 박사님 학부모의 한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 온라인 체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호기심, 궁금증이 막 올라왔는데 박연재 선생님이 어떻게 온라인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죠. 진짜 궁금해요. 예. 새 학기가 시작된 한산중학교. 오늘은 2학년의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학생이 없어. 온라인. 오늘도 빈 교실에서 홀로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는 선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수업 시작할 때마다 확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학 때 자기가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했다. 30분 이상 했다 하면 오케이. 30분 이상 안 했다 그러면 X 한번 해봐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게 될 거고 아이들은 더 집에서 점점 다운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질 텐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뭔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운동은 준비물. 수건 가져와야 돼, 수건. 이거에서 수건을 한번 매듭을 지어, 매듭. 수건 매듭 지어. 한번 묶어. 수건 한 장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챌린지 운동. 여기서 챌린지 운동이란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 선생님이 특별히 만들어낸 체육 활동입니다. 이렇게 던지면 돼. 어머나? 이렇게 쉽나? 오케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직접 선생님이 시연해 보이시는구나. 따라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게 점점 단계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거구나. 밑에서 던지고 위에서 잡아. 동작은 단순하지만 단계별 난이도를 통해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을 기르고 나아가 기초 체력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 체육 활동이랍니다. 4단계는 다리 밑에서 던져서 위에서 잡는 거야, 위에서. 다리 밑에서 던져서 위에서. 챌린지 운동은 온라인 체육 수업의 한계인 좁은 공간과 교구가 없는 점을 고려해 매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데요. 오케이, 고. 잘 안 돼. 안 돼. 오, 지금 어려운가 보네. 그냥 하는 거. 2단계는 팔 밑에서 던지고 위로. 쉬워 보이는 동작과 달리 자꾸 헤매기만 하는 학생들. 얘들아, 2단계. 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알겠지? 밑에서 던지고 위에서 잡는 거. 학생들을 위해 2번이고 3번이고 차근차근 시범을 보이는데요. 애들이 어쩜 움직이네. 그러네. 예. 재밌는 건 저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것도 못하냐고 같이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뭐 사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적응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이 뭔지 많이 찾아내고 같이 재밌게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동작에 제법 익숙해지고 나면 학생들은 온라인 메신저로 과제 영상을 보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결과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지 않게 분위기를 되게 끌어주시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지고 좀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게을러지는 것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간단한 운동인데 좀 하기 어렵고 땀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약간 활동을 조금이지만 안에서는 많이 할 수 있는 운동 같아요. 학교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이번엔 체육관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선생님. 대체 뭘 하시는 거죠? 주무시나요, 이제? 이제 퇴근 시간. 오늘은 수업을 누워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나마나 선생님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워서 또 시청하고 있고. 선생님의 방과 후 활동. 바로 체육 수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들은 기존에 인터넷으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체육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걸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네, 우연찮게 생각이 들었어요. 베개를 발 위에 두 발로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발만 사용해서 베개를 2바퀴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 작년부터 공유해온 콘텐츠 영상만 50여 개. 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선생님들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내오고 있다는데요. 선생님들이 마음은 있지만 실제 영상이라든지 수업으로 완성시키는 게 정말 어려우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신 선생님들에게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덕분에 매주 새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선생님. 이런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체육 수업을 만드는 게 제 목표, 앞으로의 계획일 것 같습니다. 넓은 운동장 대신 작은 화면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는 온라인 체육 수업. 그 안에서도 학생들의 체육 수업은 계속돼야 하기에 박연재 선생님의 도전 역시 계속됩니다.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농구 동영상 보여주고 드리블링 하는 요령 가르쳐주고 야, 니네들 드리블링 하는 거 찍어서 올려. 이런 식으로 기존 자료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체육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활동 자체를 그냥 다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진행을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리스펙트.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다. 저 수업도 다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때 만들어낼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공간은 분명히 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주안점으로 두고요. 두 번째는 기구가 없다는 점. 그렇죠. 눈앞에 그냥 보이는 건 휴지, 양말 이런 거 단순한 것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과연 참여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가급적이면 1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이 1분 이내에 모든 것들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하게 되는데, 다만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활동들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뭔가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잘 못 따라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영상 속에 손 집어넣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러면 학생들이 이게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게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좀 계열화했는데요. 처음에 쉬운 단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쉬운 단계부터. 아마 초등학교 때쯤에서 많이 했던 동작 중에 하나,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어?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되게 어려운 것만 하시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은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어려운 동작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좀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쉽게 성공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국가대표 난이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그런 챌린지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궁금하다. 도전의식 생기네. 이제 그 체육 관점에 보면 무브먼트 코디네이션이라서 동작 협응력을 키우는 되게 중요한 활동이긴 한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저게 운동이 될까? 지금 운동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가? 그 이제 운동의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운동의 목적이 체육의 목적이 이제 전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체와 관련된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협응성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다른 체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균형 혹은 뭐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게 다양한 체력들이 많은데 이 다양한 체력들을 사실은 이 홈트를 통해서 혹은 이제 지금 이제 박연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런 다양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력의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회성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한 경험, 이 경험을 통한 교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지금 현재 이 온라인 교육에서는 있고요. 사실은 지금의 이 온라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박연재 선생님은 굉장히 정말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이 균형 잡힌 교육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네. 장학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원격 수업 초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격 수업 초기는 그때만 해도 학교 현장의 느낌은 뭐였냐면 작년 2020년 1학기만 버티면 2학기에는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1학기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체육 수업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근데 딱 봤을 때 2학기엔 다시 돌아가야지 했는데 2학기엔 또 다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혼재되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2021학년도 1학기 그리고 2학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워드가 어떻게 가냐 하면 원격 수업을 잠깐의 기간 동안에 버텨내는 거에서 다시 어떻게든 교육과정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선생님들이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블렌디드 러닝을 실제로 구성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블렌디드 러닝도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그 수업의 평가 방법이 그대로 있고 원격 수업 중에는 그거를 열심히 학습해서 등교 수업 기간에 오면 눈앞에 왔으니까 등교했을 때 평가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일단 처음에는 최초에 했었는데 그 소중한 등교 수업 기간을 평가로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블렌디드 수업을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배구 수업을 구성을 하신다고 보면 원격 수업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나가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언더핸드 패스나 오버핸드 패스 같은 연습을 하고 그걸 촬영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습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등교해서만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죠. 예를 들면 패스를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실제 경기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을 설계를 잘 해주고 계세요.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수업을 설계하는 경험들을 지금 경험적 지식을 많이 쌓고 계셔서 코로나 국면 이후에도 굉장히 이 수업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잘 병행이 된 블렌딩 수업, 이런 러닝 수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이제 보완을 해야 이 체육교과 수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블렌디드 러닝 자체가 재택과 탐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추구하는 그런 교육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거기에서 그 체육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기능을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거기서 역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재택을 하거나 탐방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 거점 학교를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스포츠 시설을 탐방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이드를 해줄 것이냐? 선생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공공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20여 개소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기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공공 스포츠 클럽도 사실은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학생들의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르쳐줘야 되고 교사가 누구와 네트워킹을 맺어서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하는 그런 행정가의 역할도 교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블렌디드 러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실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께 말씀해 주시는 노력들을 체육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서 홈트 수준의 그 집이라는 공간만을 가정하지 않고 실시간 수업이 어렵다면 이제 영상이나 과제를 설명하는 걸 해주고 과제를 줘서 이제 과제 영상을 제출하게 하는데 그 과제 영상을 제출하는 과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동네 농구장에서 혼자 농구 골밑슛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공터에서 혼자 배구 패스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작년에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벤트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챌린지 과제도 막 했었어요. 그래서 박인재 선생님께서도 기획 같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빠랑 자녀랑 같이 이렇게 휴지 이렇게 볼펜으로 주고받는 펜싱 챌린지 같은 것도 했었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공간적 제약을 꼭 집이라는 공간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더 널리 퍼져나가고 더 정교화돼서 좀 체계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박연재 선생님 같이 수업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야, 저 어떻게 할까? 좀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그 활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 프로그램을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박연재 선생님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영상 제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컨텐츠를 그 안에 담을 것인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온라인 수업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뭘 해야 되지? 이 고민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이룬 날들이 정말 작년에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고 싶은 선생님을 구합니다라고 했더니 전국에서 6명의 선생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회의를 다 진행을 하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짠 이 수업들을 방학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올해 온라인 수업들을 제가 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동영상 플랫폼에도 보면은 많은 체육 선생님들이 온라인 체육 수업이라고 해서 컨텐츠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도 저걸 조금 더 변형하고 응용해서 새롭게 또 온라인 체육 수업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전국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이 박예준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교수님. 종목의 다양성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향상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선택권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동기유발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동기유발은 결과적으로 자기주도성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당연히. 자, 그렇다고 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간다라는 얘기는 선생님께 그런 지원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아셔야지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뉴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활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개인적인 사비를 이용해서 다 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찾아보고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신 것도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수업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향상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재정적인 지원, 또 인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선생님들이 하시기가 편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가 있는데 대한체육회에는 또 나름대로 또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해요. 그럼 이 두 부처가 좀 서로 협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하시기 좀 편하고 좀 정말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게끔 두 부처가 좀 협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장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뭐 유튜브 동영상 재생 플랫폼인데 그런 걸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걸 찾아보기에는. 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거기 가면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들 같은 것도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냐, 또 의미 없는 자료를 또 엄선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자료, 그리고 어디에 가면 어떤 자료가 있다, 이런 지도 같은 일종의 맵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고,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도 주관하고 그런 단체인데, 여기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고 저희가 타시도교육청이랑도 다 협력을 해서 타시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그 플랫폼으로 모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작년 2020년 1학기에 그 원격 수업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동영상 플랫폼 그 채널에도 특정 채널을 만들어서 엄선된 괜찮다고 얘기한 그리고 혹은 직접 기획해서 만든 콘텐츠들도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지금 최태성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과거와 같이 교육청이 공문으로 시행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요즘 선생님들은 즉시성이 있고 그다음 내 손 안에 모바일 기기에서 즉시 찾아보고 반응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원 네트워크도 가벼운 네트워크로 예를 들면 체육교원 단톡방이 한 3,000명이 모인 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데 선생님 한 분이 내가 이런 수업에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순간적으로 다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됐거든요. 이런 형태로 요즘엔 비형식적이고 자발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주도에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무조건 다 일로 들어와라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걸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다양한 제도들이 지금 많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아까 촬영 스튜디오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기본적으로 이게 영상 콘텐츠 만들 때는 조건이라는 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필요하신 게 뭐가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제작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스튜디오들은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몇 군데 지정 학교를 배정을 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조를 구하면은 거기서 스튜디오 촬영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체육 수업이 어떤 좀 넓은 공간이라든지 체육관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과 특성상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체육관도 꾸미면 되죠. 그렇죠. 저희 네. 체육관 좀 약간 요구를 샤방하게 자꾸 제가 하셔야 돼요. 나오게끔 예,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위학교에서 직접 다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남의 학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되잖아요. 장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걸 아까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육청 지원도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영상 편집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박연자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박연자 선생님은 애초에 영상 편집 및 기획 능력, 흔히 얘기하는 원맨 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수업 콘텐츠만 생각하신 수 있는 장점이 있으셨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없으셨었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수업을 오랜 기간 해보니 중요한 건 화려한 디자인이라든지 화려한 편집 기술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컨텐츠라는 게 좀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지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부족하지만 계속 해드렸고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장비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끝내주는 수업을 촬영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장 박사님, 이제 온라인 수업을 또 체육교과에서 같이 활용하면서 평가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들이 참여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 등 다양하게 학생들의 참여 형태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평가 방식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반 흔히 과거에 인지중심 교과라고 표현했던 이해중심 교과의 경우엔 일반적인 시민들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정기고사, 기말고사로 평가를 하면 된다로 귀결이 되니까 원격 수업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음악, 체육, 미술 이런 건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평가로 100%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총 4가지로 구분해서 안내를 했는데 체육은 일단 과거에 이 온라인 수업 국면 이전부터 많은 선생님들께서 시도하셨던 게 혼자서 모든 학생을 다 피드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수행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그걸 근거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피드백을 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교육부에서 평가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과제형 평가라고 얘기하는 영상, 자신의 수행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제출을 하면 학교의 그 원격 수업 플랫폼에 제출을 하면 그걸 근거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아까 보이신 대로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실시간 수업에서 직접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꼭 체육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스포츠 리터러시 측면에서 신체활동 수행 영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계방송 영상의 한 부분을 뚝 띄어서 음성을 날린 다음에 아이들한테 해설해 보라고 해서 과제 활동을 준다든지 체육 수업 안에서 그런 부분의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고 정교화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게 학생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학습 경험들을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체육교과가 이제 자기주도성을 강화시키는데 되게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체육 활동을 기획해서 그거를 쭉 일지에 남기고 또 영상으로 남겨서 제출하는 것. 이런 방법도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방 수업이라고 이제 수행 평가라고 지금 아마 비슷한 형식이 될 텐데 이 탐방 수업이 있습니다. 이 탐방 수업은
기본이 그 탐방 수업의 전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학습자가 스스로 하고 싶은 종목을 찾아서,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아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체육시설을 찾아내서 그리고 지도자를 찾아서 같이 그것을 학습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이게 아주 제가 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생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세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사실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종목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그 다양한 종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봐서 현재로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자기주도 학습을 온라인 시대에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체육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자기주도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수준까지 다다르기에는 지금 현재 온라인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학교 수업에 많은 변화들을 좀 갖고 있는데 체육 수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그 이후에 체육 수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지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스포츠에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아예 닫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종목마다 세부 가이드라인 만드셔서 어떤 종목에는 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좀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그리고 이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그 학생들을 좀 뛰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 가이드라인 그냥 없이 무서우니까 우린 그냥 닫을 거야. 닫으면 문제 안 생기니까요. 근데 문제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문제 나타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어떻게라도 조금이나마 어떻게 열지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체육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학교 체육 예산을 좀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돼요. 교육부 예산이 76조입니다. 76조인데 학교 체육 예산이 약 300억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초중고 학교가 1만 개 학교에 학생이 580만 명인데 우리 초중고 어린 학생들이 580만 명이 300억을 가지고 체육교육을 받는다는 거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 행정하는 사람들은 정부에다가 체육 예산을 많이 학교 체육 예산을 그걸 가지고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지 예산 지원 안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체육 시간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여학생의 경우는 80% 학생이 체육을 기피합니다. 체육 수업은 또 대학 진학 때문에 좀 편법으로 주당 1시간 하는 학교도 있고 이게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체력을 강화시켜 주려면 우선 학교에서부터 학교 체육 수업 시간을 확대해 줘야 되겠다. 애들이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정부에서 늘려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선생님.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또 코로나가 끝나면 또다시 오프라인에서 그냥 운동하고 하는 쪽으로 관성으로 다시 이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상황, 또 다른 코로나가 저희에게 올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5년과 10년 사이 안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과학기술들이 접목됐을 때 저희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같이 체육을 아이들이 각각 집에 있지만 사이버상에서 만나서 같이 체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과연 우린 체육 수업에 어떤 내용을 이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기가 당장 닥쳤을 때 저희가 막 허겁지겁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그걸 미리 준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육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긍정적인 면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교 체육의 다양한 측면 중에 모든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 클럽, 방과 후 학교라든지 자율체육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체육 수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만이 이제 최후의 보루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과 역량을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었거든요. 이 경험적 지식이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제 다시 등교 수업 그리고 이제 전면적으로 약간 좀 대전환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과거처럼 학교가 다시 완전 100% 등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경험적 지식, 수업에 대한 연구, 수업 연구에 집중했던 2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청,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려나가서 미래지향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미래교육이 갑자기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처럼 많은 분들이 그 미래교육의 싹을 지금 틔우고 계신 거예요. 이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나 교육에 담당하는 모든 분들께서 좀 열심히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은 건강에는 보약보다 음식이 좋고 음식보다는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심어줘야 될 백신, 면역력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 학교 체육에서 스스로 체력을 키우고 관리하는 역량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